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황 먼저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000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2089포인트, 2000 딱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9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0.45% 하락이고요. 지금 1999와 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장중에 1999포인트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추락을 하는 모습들이 두 번이나 지금 포착이 됐는데 현재도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보시면 기관이 1124억 원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많이 팔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359억 원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도 777억 원 매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금 낙폭이 2%대, 4%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신저가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수가 함께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9포인트, 660선도 무너졌습니다. 1.4%대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673부터 660 아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 확인이 되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684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8원대까지 올라갑니다. 9원 30전 올라가면서 강달러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쉽진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기관과 외인이 오전장에서 매도세에 2,000선이 잠깐 붕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PMI 지수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도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PMI 지수가 지난해 5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도달했는데요. 일단 경기 위축 신호로 한 49.7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50포인트 위아래로 경기가 진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기 위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더 이상 성장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호를 작용했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증시들이 휘청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플이 이제 실적을 이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역상장이 가시화가 아니라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IT주들이 주르륵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최저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모바일향 D램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하락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도 4분기 이후에는 감익 비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당분간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반기에는 더욱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점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는 오늘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 해양들이 1% 이상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탈환 규제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LNG주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라는 이제 해양 운송 사업이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유한 경유를 대체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제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 조선주들은 이제 조선사들은 LNG로 다시 한번 바뀌는 도래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은 업황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 섹터는 우리가 이런 그 안 좋은 장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사 코스피는 1920선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PCR 0.8배, 0.5배 사이 정도인데 이때가 이제 IMF 때 당시에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PCR 0.8배를 지지를 하는 것을 주목으로 하고요. 코스닥도 650선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은 이제 남북 경협주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유 없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주든 바이오든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나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충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1시간여 남은 이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조성주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삼성중공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NG 선의 교체 수요 증가로 굉장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공급에서는 한 40척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 쪽에서는 50척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LNG 선에 대한 성과 인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IMO 2020 탈환 규제가 당장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유황이라든지 스크로버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체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LNG선으로 오히려 수급 설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삼성중공업이 탑픽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은 이제 하이엔드 선조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진입장비 높은데요. 중국이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그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의 LNG선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LNG선에 대한 수혜가 삼성중공업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12,200원, 손절가 6,900원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관심 갖고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종무증권 영업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SK증권 서초 PRB센터 김현수 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새해 시작하고 2거래일째인데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쉽지 않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장중에 다시 무너진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종목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현수 팀장부터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은 현재 가구 인테리어 업계의 1위 기업으로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4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었고 2017년엔 업계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출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주가 수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15년 8월 34만원대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0월엔 4만원대의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서는 해외 영업 실적의 감소, 사회적 이슈로 인한 홈쇼핑 매매의 일시 중단, 주택 매매 거래량의 감소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더 부담스러운 영업 환경으로 인하여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3분기에 어닝 쇼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건자재 업종의 실적 특성상 착공 이후 순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의 분양 물량 감소, 정부의 SOC 산업 투자 축소 등의 사회적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건설 수주 역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국토개발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도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SOC 사업,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 연계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정부의 건설 관련 입장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동반하고 있고 인프라와 산업 설비 관련 예산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건설 전반에 걸쳐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샘 등 건설 자재 업종 선행지표 개선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년 만에 건설업 재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 건설업은 신도시와 인프라가 동시에 개발되는 호재가 나왔다고 보고 선행지표가 개선되면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이후 점진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한샘의 가치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이익률 정상화, B2B, B2C의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실적 개선 기대치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현대 리바트, 이케아 등의 경쟁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으로 악화된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한샘의 실적 또한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았을 때 앞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실수요자 매매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시장 회복도 가능하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봉 20선과 60선의 차이로 인한 기간적, 금액적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진입 시점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박스권으로 예상되는 현재 6만 5천 원 정도를 매수가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 매출액 약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 18%, 영업이익 340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약 1000%라는 3분기에 이어 훌륭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실적 모멘텀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올 초 펄프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우수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의 전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서 현재의 실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펄프 가격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톤당 900달러를 유지했으나 12월 고지 가격은 톤당 840달러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펄프 가격은 내년에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인쇄용지, 특수지 부문의 수익성을 견고하게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이나 올해 연간 매출액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1,400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7.8%,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대비 실적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부터 본격 생산체제로 전환된 신탄진 가멸지 투자를 통해 가멸지 생산 능력이 기존 18만 6천 톤에서 31만 9천 톤으로 경쟁업체들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본의 오지제지가 28만 7천 톤, 그 뒤를 이어 켈러사의 25만 톤, 비온사의 18만 5천 톤인 것을 보았을 때 유일하게 30만 톤이 넘는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탄진 가멸지 생산은 전 세계 수요의 확대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입장으로 2020년에는 10만 톤 추가 생산으로 인해 매출액 2천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의 증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허나 이렇게 견고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전체 주식시장 악화로 인해 동반 하락하였으며 작년 9월 중순 고점 22,100원 대비 절대주가 또한 하락하였습니다. 동기간 기관들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순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한 실적 증가와 모멘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향후 구조적인 실적 호전 추세와 함께 주가 재평가는 가능하다는 전망이며 급락한 현 시점을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서 현재 금일 종가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전 저점인 15,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는 작년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으로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유이며 반면 공급은 설비 증설 등의 이유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은 최근 2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나프타 급락에 따른 마이너스 레깅 효과, 스프레드 동반 하락으로 4쿼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만 유가, 나프타의 가격 하향 안정화는 결국 화학 마진 및 실적 개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지난해 12월 WTI 기준 배럴당 45.3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낮아진 원가가 투입되는 19년 1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19년 수요 전망이 밝은 전지 사업이 주목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지난해 4분기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분기 단위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성장 가능성에 머물던 사업이 수익 창출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2분기 이후부터 한 자릿수 이익률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올해 610만 대에서 2025년 2200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과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국내 업체들이 생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 배터리 회사들이 연간 5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갖추면 후발주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신생 회사가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술력 및 시장 확보에 7년에서 10년은 소요된다는 점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2020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것 또한 투자 확대의 이유로서 중국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특성상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원료 단가와 고정비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을 염두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작년 발표한 배터리 투자 금액은 3조 원에 달합니다. LG화학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서 현재 34기가와트시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20년 말까지 110기가와트시로 늘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기가와트시를 증설하는 데 있어 약 8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됩니다만 이 정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로서 LG화학의 독주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올해 연간 매출액 10조 원을 목표하고 있으며 꾸준한 실적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금일 종가에 진입하여 손절가는 31만 원, 목표가는 42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국내 1위의 방송 콘텐츠 제작 업체로서 현재 방송 중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남자친구 등 두 드라마는 훌륭한 시청률 성적을 내며 흥행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에 빠진 이유로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연시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엔터업종에 매수세가 몰렸고 이에 따른 순환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중 9만원 선이 붕괴가 되었었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확대 탓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16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아람브라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은 되고 있지만 컨텐츠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 수출은 아직 가시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튜브, 디즈니, 애플, AT&T 등이 자체 컨텐츠를 강화하겠다는 전략과
미 증시 혼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큰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전략을 보았을 때 현재 가입자 비율이 현저히 적은 아시아 지역을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집중 공략하고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콘텐츠 유지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우려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허나 아람브라는 중국 진출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 중이라는 점과 남자친구 또한 아이치, 뷰 등 OTT 사업자에게 방영권을 분할 판매하여 주요 국가들에게 동시 방영 중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두 편의 드라마는 남자친구 10%대, 아람브라 7%대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각각 9%, 7%를 기록한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두 작품은 미스터 션샤인에 비해 저렴한 제작비로 제작되어 수익성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꾸준하게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이 가장 큰 강점인 종목이고요. 4분기 매출액 약 1,000억 원, 영업이익 약 170억 원 정도로 이전 연도 4분기에 대비하여 매출액 약 52%, 영업이익 약 380% 정도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넷플릭스를 통한 성장은 이미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의 관심은 결국 중국입니다. 핵심은 중국 내 동시 방영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제작비의 50에서 60%를 중국에서 보전받을 수 있고 향후 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현 15% 정도의 제작비 대비 수익 또한 20%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등락 중이며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금일 종가에 매수하시어 목표가 14만원, 손절가는 85,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추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IMO 2020 협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됨이 예정되어 선박들은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액화 천연가스 추진 장치로 운항되는 LNG 선으로의 교체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규제로 인한 각 산업이 LNG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이 LNG를 실어나를 선박에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LNG 선박 수요량 증가 모멘텀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박 연료의 전환, LNG 물동량의 증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LNG 선박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용선료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용선료의 증가로 인한 선가 회수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선박 수주량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듯 합니다. 또한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박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2년치 정도의 수주량을 확보해낸 현대중공업은 2018년 12월 말 약 2%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수주한 것을 보았을 때 선박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조를 통하여 작년 액화 천연가스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회복되었고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현대중공업만이 연간 수주 목표를 10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212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실적이며 이에 힘입어 현대중공업은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서 2019년 수주 목표액을 약 10% 정도 상향하여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이어진 수주 절벽으로 인하여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2018년 연간 영업 손실이 3,306억 원으로 영업이익 146억 원을 올렸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환경 규제로 인한 2018년부터의 수주 회복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실적 개선세를 보일 듯 합니다. 2019년 영업이익 398억 원을 예상하며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며 환경 규제로 인한 수주량의 증가 추세, 또한 120선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외인 및 기관 보유량 등을 보았을 때 꾸준하게 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금일 종가에 매수하시어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까지 5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코롱 인도입니다. 코롱으로부터 이 제조 사업부가 분할을 해서 상장된 기업이죠. 이 회사는 5개의 사업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소재군, 그다음에 필름과 전자 재료군, 화학 소재군, 그다음에 패션과 의뢰 소재군으로 분류해서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및 2019년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업체로서 4분기까지의 매출은 1조 3천억 정도, 전년비 4.3%, 영업이익은 608억 원, 전년비 16.7%로 실적 호전이 전망이 되고요. 더욱더 2019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료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신규 증설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2019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개의 사업군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PI 필름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력 PI 필름의 납품 업체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납품을 하는데 100만 대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PI 필름 납품이 삼성전자로 매출이 기대가 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출시에 수혜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주도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차 핵심 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하죠. 거기에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수소차의 원가율은 재료비가 60%고요. 나머지는 연구와 판관비가 40%를 작용을 합니다. 그 재료비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스택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연료전지 스택에서 또 중요한 게 막정극 접합체라고 해서 MEA입니다. 이 MEA가 수소전기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으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코롱인더는 이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막정극 접합체인 ME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의 가격의 결정력을 갖고 있고 2013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와 함께 수소연리 자동차의 주요 핵심 부품인 수소연리 전지형 수분 제어 장치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 핫한 업종인 수소차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목을 준비했고요. 매수가는 56,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해서 담아가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시장에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66,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한번 홀딩해서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코롱인더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 시장이 조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1998포인트대까지 내려갔고요.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의 업종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가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낙폭이 꽤나 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꾸준하게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는 순간 1997.25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두 번째 종목을 또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또 갈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요. 테이펙스라는 종목이죠. 전자 소재형 테이프 및 포장용 테이프와 랩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한솔 케미칼의 이 자회사로 전자 소재 쪽에서 한 35%,
포장용 테이프 및 랩의 매출이 한 49%의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 3, 4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전년비해서 4% 정도 증가한 283억, 영업이익은 대신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년비해서 28% 하락한 22억을 했는데, 이 회사 테이프엑스가 등록 상장되고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제품이 OCA 필름 및 큐리 베리어 필름 매출에 통한 실적 향상 전망이 기대되는 업종이죠. OCA는 곡면 디스플레이에 접착 시 액상이 흘러나오는 OCR이라는 그런 제품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향후에 플렉서블 또는 커버드 디스플레이 OCA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장악했던 OCA 이 분야에 국산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QD-TV 출하량 증가로 인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200만 대에서 600만 대로 이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매출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18,100원 바닥을 찍고 19,050원에 또 두 번째 바닥을 찍으면서 쌍바닥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진입이 됐죠.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데 현재 상승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2750원입니다. 그래서 25,500원을 매수 추천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에 잡고 목표가는 25,500원을 목표가로 해서 한번 내일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업종이 오늘 지금 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현재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인 양미물질 생체내 전송기술 TSDT죠. 전송기술과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TSDT 플랫폼은 분자량이 큰 양미물질을 세포 내로 전송 가능케 하려 이를 이용해서 단백질 소재 또는 세포 조직 투과성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이러한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 치료제,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신약 파이프라인, 대표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4개를 가지고 있죠.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골 형성 촉진제, 그 다음에 고도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TSDT 플랫폼을 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파킨슨병 치료제는 공계약 전에 지금 독점적 협상 계약 체결 상태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이할 만한 특히 관심을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TSDT 플랫폼의 기술이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세포나 동물 단계에서 이미 효능이 입증된 상태고 임상 단계에서의 효능 입증을 통한 기술 이전 및 많은 제약사로의 협력의 가능성, 그래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가 22,150원인데 22,400원, 22,000 사이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9,600원에 잡겠습니다. 대신 단기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제약주 중에 실적이 우량한 제약주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하나제약입니다. 마취제 마약류 의약품 특화 제품으로 260개의 제네릭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마취 마약류 의약품 시장은 일부 회사가 거의 독과점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의 약 22%가 마약류에서 발생이 되고요. 2018년 3, 4분기까지의 매출은 전년비 6.3% 증가한 1118억,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247억.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특징은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업계 최고입니다. 22.1%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마치 마약류 쪽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관계로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박할정을 국내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7년간 독점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가가 지금 21,600원이죠. 지난번에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장중에 급락했던 단가가 18,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21,6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원 매수 추천가는 21,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을 설정하시고요. 상승해서 단기 목표가는 26,000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준비한 마지막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입니다. 이지. 산하철 에너지 환경 사업, 그 다음에 차세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죠. 여기서 산하철이라는 것은 채광으로 얻어지는 천연 산하철과 제철 산업의 산해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합성 산하철이 있는데, 이지는 이 합성 산하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합성 산하철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비탄소계 음극재라든지 연료전지, 고체수소 저장 소재 같은 그러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 이지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이 뭐냐면 수소 연료차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최초의 차량 탑재용 고체수소 저장 소재의 양산 체계 또는 개발 중이고요. 이것은 부피하고 무게 저장 밀도가 상당히 높고 안정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것을 현대자동차, 한국에너지기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국책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로 세계 최초의 최고 수준의 고체수소 저장 소재 대량 합성에 성공을 했는데, 수소차가 급등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큽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실적이 좀 미미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2,500억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이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월봉상 8만원대에서 약 7년, 6년 정도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월봉상 쌍바닥 패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를 오늘 종가로 담아 가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손절가는 좀 9,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9,000원을 설정한 이유는 조금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손절가를 9,000원에 설정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5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조금 정말 느긋하게 한 3,000원 정도나 여유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단기 접근 종목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었는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번 주에 단기 추천주로 추천드렸던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말씀드린 LNG 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LNG 운반선들의 선사들로부터 수주가 몰릴 것이라는 점, 또한 앙골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소낭골사와 2013년도 계약한 2척의 드릴십을 인도하고 약 9천억 원 상당의 인도 대금을 받게 되어 부실의 주범이었던 소낭골 프로젝트를 해결해내며 조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3척에 대한 추가 수주가 진행되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로서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이라는 점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매력적인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설정하여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현재 소개해드릴 당시의 가격과 비슷한 3만 3천 원대에 묶여있는 모습으로서 횡보세 유지 중이며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수주 전망이 밝은 점을 보았을 때 매수 의견 유지하며 목표가 또한 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지금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를 만나기 전에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을 좀 단기적인 추천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영업 흑자가 기록될 전망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고요. 수익 창출 구간에 본격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전기차 시장이 610만 대에서 2025년 2200만 대로 급성장할 것 또한 단기로서의 호재로 보이고요. LG화학의 작년 발표한 배터리 투자 금액은 3조 원이라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꾸준한 실적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과 단기적인 접근까지 포함하여 금일 종가에 진입하시어 손절가는 31만 원, 목표가는 42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원호 멘토 여쭤볼 텐데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ABL 바이오를 19,750원에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24,000원, 손절가 16,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그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24,550원을 고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자,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를 연구개발 기술 이전을 통한 상업화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인데 2018년에 5건의 기술 이전을 실행을 했죠. 특히 2건의 대형 기술 수출 성과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시장에 매년 34%의 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성으로 부각이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상장을 통한 이 상장의 프리미엄이 미반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21,800원을 등락을 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 관점은 다시 2만원 밑에 18,000원대에서는 한번 다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ABL 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단기 접근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지라는 종목을 오늘 종가상 매수해 가시고요.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소 연료차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개발을 통한 연구 성과 또한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세계 최초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고체 수소 저장 소재 대량 합성 성공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이 완성이 된다면 일단은 수소차에 이 수소 탱크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도 사업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향후 2019년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관련주 상승에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난 2012년에 이 대선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84,0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6년 6년 넘게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2020년에 6년 넘게 2020년에 6년 넘게 2021년에 2021년에 2022년에 2023년에 2024년에 2025년에 2026년에 2027년에 2028년에 2029년에 2030년에 2031년에 2032년에 2033년에 2034년에 2035년에 2036년에 2037년에 2038년에 2039년에 2041년에 2042년에 2043년에 2044년에 2045년에 2046년에 2047년에 2048년에 2049년에 2050년에 2051년에 2052년에 2053년에 2054년에 2055년에 2056년에 2057년에 2058년에 2059년에 2060년에 2061년에 2062년에 2063년에 2064년에 2065년에 2066년에 2067년에 2068년에 2069년에 2070년에 2071년에 2072년에 2073년에 2074년에 2075년에 2076년에 2077년에 2078년에 2079년에 2080년에 2081년에 2082년에 2083년에 2084년에 2085년에 2086년에 2087년에 2088년
그다음에 월봉상 이 바닥을 두 번 만드는 쌍바닥 패턴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 종가로 일단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4,000원을 잡지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깊게 잡았습니다. 9,000원 설정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저점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1993포인트대까지 지금 지수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로서는 풍국 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수소차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시무식에서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경영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선 수소차의 높은 성장성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어제 2일 증시에서는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는 EM코리아가 전 거래일 대비 약 22% 급등한 7,430원, 유니크 16.09%, 뉴로스 7.63%, 우리산업홀딩스 3.7%, 풍국주정 12.5%로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이 종목들이 속한 코스닥 지수가 6.28포인트 하락한 669.37포인트로 마감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현대차그룹이 수소차 비전 2030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18일 2022년까지 누적 수소차 보급 목표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의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장에선 수소차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증폭되었고 수소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2배에서 3배까지 급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풍국주정은 현재 주가가 전일 대비 큰 움직임 없이 21,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모두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풍국주정의 매매 회전율을 보셨을 때 9일에 한 번꼴로 주식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당히 높은 회전율을 보인 것으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산업군 자체의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김원호 멘토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로 삼화전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죠. 삼화전기는 삼화콘덴서 그룹 계열의 전자 축전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죠. 가전 및 정보통신 분야의 이 회사로 주 거래처로 해서 생산 물량의 60%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콘덴서는 이 전기를 저장 또는 방전하는 부품으로서 배터리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전기 저장 장치죠. TV나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에 자동차, PC 등 대부분의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삼화전기의 이 최근 특징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국내 최초로 수명이 2배, 현대보다 수명이 2배 증가시킨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개발 성공을 했고 그것을 양산에 착수한 상황이죠. 지난 5월에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미래 성장성과 그다음에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 상황으로 R&D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7월 달에 52,700원을 찍고요. 기술적으로 N자형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1차 상승을 가볍게 한 상황에 장중에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재차 거래량을 싣고 있는 모습은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수가는 21,500원 정도 밑에서는 분할 접근이 가능하고요. 재차 거래량을 싣고 시장 상황이 조금 호전만 된다면 28,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갈 걸로 생각이 되면서 손절가는 10% 안 되는 약 2만원 정도를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관심 두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특징을 3화 전기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7107번님께서 인바디 21,000원에 비중 15%. 김현수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인바디는 지난 18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50억, 영업이익 73억 원에 각각 2.3%와 3.9%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에 내수 입찰 공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분은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은 고성장이었으나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저가형 제품들과의 경쟁에서의 실패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허나 전문가용 인바디의 신제품 출시로 내수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며 암웨이에 공급하는 인바디 밴드 수출도 소폭 증가 추세에 있어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예상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경쟁업체 평균 퍼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허나 반등을 노려볼 만한 뚜렷한 이슈가 없어 매도 추천드리며 실적이 뚜렷하고 모멘텀이 유지 가능한 곳으로의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6279번님께서 한국전력 32,0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한국전력 어떻습니까? 예, 현재가 34,900원, 32,000원 대비 한 약 10% 정도 상승한 상황이죠. 상반기에 현재 보시면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 단가 대부분이 이 원재료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락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실적이 향후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한국이 또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이런 시장이 약세인 흐름 또는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 상승 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분출된 상황은 아니지만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많지는 않고 10% 정도니까 3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음봉을 크게 맞는다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고, 이게 실적이 향후에 엄청나게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그러한 상승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7,000원까지 일단 홀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37,000원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 162,000원에 비중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단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반등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8년 11월 20일 15만원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많이 태웠는데요. 최근의 반등은 면세점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조 2,900억 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8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뷰티 시장의 전체적 혼조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로서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초점을 두고 좀 관망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730번님께서는 G스마트 글로벌 3,1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7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비중이 70%인 상황에서 지금 손실률이 60% 이상 현재 손실이 된 상황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인데
지난번 무상증자 100% 재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카메라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25,000 화소급 또는 200만 화소급 제품까지 이미지 센서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 2014년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LED 투명, 정강 유리, 도소매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지요. 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 외벽에 투명 정강 유리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쪽 관련 일을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고부가가치 신소재 제품인 나노 멤브레인 제품을 공급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사업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난 10월달, 그다음에 11월달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좀 많이 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도 영업이익에서 전년 비해서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입니다. 전년 비해서 92.8% 정도 급감한 상황으로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손실률이 지금 상당히 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2,400원대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리시고요. 일단 가져가시되 그때까지 오면 본전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물량을 팍 줄여가시는 전략 권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G스마트 글로벌은 2,400원 정도의 반등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일단은 지금 손실 구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당부를 해주셨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1992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습니다. 1992.84포인트, 장중에 2000포인트 새해 시작하고 2거래일 만에 지금 깨고 내려가는 건데 0.8%가 넘게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2014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2000포인트가 깨졌고요. 오후에 깨진 뒤로는 지속적으로 낙폭을 키워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이 오후 2시 이후부터 급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 연저점 뚫고 내려갔고요. 여파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사주던 외국인이 결국에는 2억 원이지만 매도로 전환을 한 부분이 크고요. 개인은 794억 원 여전히 매수합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860억 원 대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금융투자가 273억 원, 연기금이 무려 423억 원을 팝니다. 투시는 19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지금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꽤 많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97% 빠지고 있는데 37,450원까지 오늘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4.79%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1.86%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SK텔레콤, 일제히 반등 나옵니다. 하지만 LG화학, 포스코는 2%, 0.42%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7포인트, 660선 무너지고 낙폭이 더 커지면서 1.7%가 넘게 급락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673부터 현재 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57, 656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건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2,006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1,089억 원, 902억 원씩 각각 팔고 코스닥에선 연기금이 오히려 79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SK어 1% 그나마 선방하는데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의 낙폭이 크고요. CJENM도 52주 신저가입니다. 19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여기도 다 파란불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전 종목이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 낙폭도 꽤나 큽니다. 메디톡스가 5%가 넘게 빠지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지금 4%가 넘게 급락합니다. 그나마 버티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0.77% 하락, 펄어비스가 상승해서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HLB도 버티질 못하고 3.67%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시장 거래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3시 30분 지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과 190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과 코스닥 같은 경우엔 657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0선의 붕괴와 함께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멘탈이 흔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 등의 시황 등을 파악하심으로 인하여 길게 보시고 감내하시어 꼭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호 멘토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심리적인 지지선 2000선이 붕괴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이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선물 시장에서 선물 수량 매도가 3,350개로 그게 좀 많은 상황이고요. 기관에서 이 연말 배당과 같이 들어왔던 물량이 일부가 나오는 상황 같고, 그러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이 가격대에는 이미 이 하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상의 이 매력이 있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하겠지만 2019년 상반기는 그래도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그다음에 S&P 선물의 하락 부분이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마인드를 조금 좀 느긋한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김현수 팀장, 김원호 멘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81%나 빠지면서 1993.70포인트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낙폭이 큰데요. 1.84%나 빠졌습니다. 657.0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원 70전이나 급등하면서 112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를 바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새해가 들어서서 이틀 동안 계속 하락을 합니다. 오늘은 특징 중에 하나가 2,000포인트를 종가상 붕괴시켜드리는데 이 붕괴가 사실은 장중 최저점보다는 위지만 종가상으로는 최저점이다라는 게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보면 미국장과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 상당한 특징입니다. 미국장이 하락할 때는 아시아 시장이 오르고 또 버티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이 오르니까 아시아 시장이나 국내 시장은 빠지는 상황이었죠. 근데도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PMI 지수로 인해서 빠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되고 있다, 진전이 있다 이런 발언에 일단 올라서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아시아 시장은 또 빠집니다.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 빠졌던 가장 주요 이슈는 첫 번째가 중국의 PMI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역시 50을 못 넘기는 모습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이 내린 것은 애플의 실적이 국내 시장을 흔들었죠. 그 애플의 실적이 문제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값도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엔달러에서 변화가 들어옵니다. 엔달러의 모습을 보면 엔달러가 장중한테 104엔까지 밀렸어요. 오늘 현재 종가는 거의 107엔이 깨져서 106.84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장중한테 104엔까지 밀리면서 시장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안전자산으로 시장의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 제가 아마 어저께 금 가격을 보여주면서 금 가격 올라가는 게 좀 수상하다. 자, 미국이 오르고 있지만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립서비스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약간 흔들리는 것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0포인트 붕괴한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가 정말 몇 년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2,000포인트가 붕괴됐다는 것은 심리선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2,000포인트의 의미를 사실은 지난번에 부여를 안 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부여했던 자리는 2,032포인트였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 2,000포인트는 1985포인트 갔던 이 자리는 언더슈팅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드렸고 2032에서 싸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전에는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는 아마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내려오죠. 그러면 그때는 이 1985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1985는 지키고 있지만 시장의 양상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거의 45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막판에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0.5% 하락했던 거를 플러스로 끝내는 뉴욕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어저께 상승은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시장 이슈 중에서는 올해 2019년도도 결국은 트럼프의 립서비스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주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죠. 근데 사실 중국한테 미국이 제시한 이번 무역 분쟁의 리스트가 142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인데요. 시장이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못 주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로열티 정도나 아니면 중국이 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호재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핵심 키포인트죠.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이 과의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10에서 20% 정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만 시장은 아직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호재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120주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 아마 이 선 하나 그어줬어요. 23,880이요. 이 자리가 돌파가 완벽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들어와도 안 되고요. 장대양봉으로 뚫어야 되는데 장대양봉을 못 뚫는다면 사실은 이 어딘가에서부터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이평선 보신 분 입장에서는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겠지만 자, 그러한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시장이 받쳐줄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중립금리를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3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오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확률이 50%다. 자, 이유는 연준에 맡기는 돈, 은행이 연준에 맡기는 추가 분담금이 결국에 가서는 이자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온 다음에요. 시장에서는 올해 2019년도가 기준금리 동결 내지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인상을 해버리면 악재가 돼버리죠.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기가 지금은 좋은데 왜 인하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준비금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린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투자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라는 거죠. 결국 동결을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 동결을 계속 유지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준은 이때까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거기에 약간 굴복해서 방향을 약간 선회하고 있지만 과거사를 보면 연준은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 시그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시장에 나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흔들 수 있고 불확실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국내장에 대해서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요. 국내장을 잠깐 보면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이 두 개가 나온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30에서 지키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다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의 전략의 가장 중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수급의 불균형인데요. 제가 아마도 기관들이 계속 주가를 방어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연초에 나올 재료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했다 매도한 시점을 보면 배당락이 지난 시점에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목적은 배당락에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기관이 오늘도 1,600억을 팝니다. 다행히 외인들이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2,200억을 사고요. 또 현물로 순수로 1,000억 정도 사는 것은 있지만 기관들이 1,600억 정도로 팔고 있는데 이 일자별로 보면 4일 연속으로 팝니다. 연속 파는데 벌써 1조 2천억 정도 팝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시장의 방어 의지가 지금 굉장히 미약해졌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 좋은데 외국인들이 사는 금액은 기관들의 파는 금액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죠. 그러면 결국 기관들이 이 시장을 완벽하게 받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추가 하락을 바라고 있는 거고 추가 하락 시점이 어딜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1820에서 1870 사이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합니다. 기관들이 거기를 포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은 로스커 물량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198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1870선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그 시점에서
시장에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지션상으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포지션상으로 봤더니 지금 기관 쪽은 250, 그러니까 1949까지가 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누적으로 한번 보니까요. 누적으로 보면 기관은 역시 1968.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약 30포인트 그 자리가 기관이 버티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의 미국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너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1968포인트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포지션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는 거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247, 그러니까 1929부터 해서 1850까지요. 풋을 어마어마하게 사놨습니다. 이게 해지 물량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게 많다라고 본다면 결국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변동성 장세가 만약에 빠르게 온다면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결국 안전자산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금과 엔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달러가 104엔을 한번 갔기 때문에 또 한 번 104엔을 가게 되면 한 번 가자니 다시 가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